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행하는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킬레스 힘줄의 급성 파열에서 최소 절개를 통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저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손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한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정확한 아킬레스 힘줄 길이의 복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의 회복도 좋죠. 그리고 운동 복귀가 빠릅니다. 단점은 수술의 위험성인 세균성 염증이 있어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세균성 염증이 없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생길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딜 봐도 수술적인 치료가 기능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근데 수술의 위험성, 도대체 이 세균성 염증이 얼마나 위험하길래 의사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걸까요? 세균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을 다 제거해야 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적인 치료의 위험성을 감안을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돌아서는 의사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수술이 기능적으로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절개 수술이 요 근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소 절개 수술은 뭐냐 이거죠.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힘을 많이 받는 힘줄이다 보니까 이게 끊어졌을 때 꼬맬 때 요 끊어진 부분만 꼬매 가지고서는 안 돼요. 위아래 부분을 함께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아래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술은 쭉 찢어 가지고 했죠. 최소 절개 수술은 기구를 이용을 해서 위아래 봉합하는 부분 일정 부분만 째고 끊어진 부분 일정 부분만 째서 절개선을 최소화하는 게 요 최소 절개 수술의 요지입니다. 적은 절개선은 아킬레스 힘줄의 염증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고 또 그 아킬레스 힘줄은 저희가 보고 꼬매니까 그 길이의 회복과 운동의 회복은 더 빨리 되는 장점을 살리는 이러한 수술입니다. 최소절개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 근래 좋은 보고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최소절개 수술로 시행했는데요. 흉터가 일단 적고요. 두 발로 까치발 가능하고 한 발로 까치발 가능하고요. 걸을 때에도 지면을 요 수술한 다리가 제대로 차고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다른 연구에서도 최소절개 이거 수술의 성적은 괜찮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회사에서 족구하다가 종아리에서 뻑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되었고 제 외래에는 절뚝거리면서 오셨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보면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험프 사인이 확인이 됐고요. 무릎을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게 되면 발목이 쭉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진 부위는 쭉 떨어져 있고 아킬레스 힘줄이 건강한 쪽은 아킬레스 힘줄이 잡아주니까 발목이 위로 팽팽하게 받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의심이 됐죠. 저는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랑 MRI를 둘 다 시행하는 편입니다. 초음파는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끊어진 게 간단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졌을 때 혹시 아킬레스 힘줄의 변성이 동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졌고 파열단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MRI상에서 끊어진 게 더 명확히 보이고 아킬레스 힘줄 자체의 변성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단순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니까 이것만 꼬매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걸 골라라.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저도 권하고 환자분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죠. 아킬레스 힘줄 파열의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절개 수술, 기존 수술과는 뭐가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아킬레스 힘줄은 힘을 많이 받는 힘줄이니까 위아래 부분을 함께 봉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봉합하기 위해서 이 절개선을 쭉 찢어서 하는 게 기존의 수술이라면 기구를 이용을 해서 파열된 부위 조금,
위에 부분 조금, 아래 부분 조금 해서 위아래 부분을 함께 꼬매는 게 최소 절개 수술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최소 절개로 위아래를 같이 봉합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파열된 부위를 조금 째서 파열된 부위를 꼬매줍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째서 같이 봉합하기 위해서 실을 꼬매서 내려주고요. 아래 부분을 또 째서 실을 봉합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요 부위에서 같이 꼬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목을 움직일 때 요 꼬매준 부위가 같이 통짜로 잘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서 잘 봉합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절개선을 통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수술의 위험인 세균성 감염의 위험성이 확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 및 수술 후 재활은 이렇게 해요. 먼저 발목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통기부스를 3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츠를 2개월간 하면서 발목을 서서히 올립니다. 수술할 때는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합니다.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좋겠지만 엎드려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재워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좀 불편해합니다. 환자분이.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수술하고요. 마취는 살만, 그러니까 수술 후에 통증을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살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정맥무통 주사로 대부분 충분합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부츠 신을 때에도 체중을 안 디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츠 신는 기간에는 체중 부하를 확실하게 해줘야 발목이 올라가는 재활 운동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몸의 인대나 힘줄은 재밌게도 체중이 부하가 돼야 더 빨리 낫고 더 튼튼하게 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환자의 결과는 어땠는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근데 흉터는 일단은 여기 터진 부위의 중심에 한 2cm에서 3cm 정도 저희가 째고요. 위아래 1cm 정도가 양쪽에 흉터가 남습니다. 두 발로 까치발 잘 되고 한 발로 까치발 가능하고 걷는 모습 보시면 역시나 수술한 쪽은 지면을 차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일상생활은 복귀는 했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종아리의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얇아진 종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을 좀 격려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의 급성 파열, 아킬레스 힘줄의 최소 절개 수술. 이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기능적으로는 유리하나 세균성 염증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개선을 최소화하는 거죠.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수술 후 세균성 염증의 가능성은 줄이고 수술의 장점인 기능의 회복은 빨라지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줄이는 거죠. 아킬레스 힘줄 최소 절개 수술은 척추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소요되며 3박 4일 입원이 필요해요. 첫 3주는 통기부스하고 2개월간 부츠를 하면서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굉장히 저희 쪽에서 흔한 손상이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치료를 해야 걷는 게 편안해지고 여가 생활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